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불렀던 인천 청라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8시간 넘게 이어졌던 화재로 인해서 당시 유독가스가 아파트 단지 전역에 퍼졌었고요. 또 일부 세대에서는 단수 또 정전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 한여름 폭염 속에서 임시 이재민 시설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런 피난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에도 일부 주민들이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면서 다시 짐을 싸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1일이었죠. 전기차 화재가 났던 인천 청라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청소와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이 한 달 동안 구청이 마련한 임시 거주 시설에서 생활을 해왔었는데요. 이 화재 피해 초기엔 이재민이 급증하면서 임시 주거 시설 10곳에 800명가량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입주민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서 현재는 임시 거주 시설 운영 모두 종료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귀가한 입주민들 사이에서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급기야 일부 주민들 다시 짐을 싸서 단기 숙박을 찾아 집을 떠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실제로 임시 거주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온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체 대여방에 올린 글을 보면요. 평생 피부과에 가본 적이 없는데 팔에 발진이 생기더니 다리까지 번졌다거나 딸의 눈이 심하게 부어 안과를 다녀왔다. 알 수 없는 기침이 자꾸 나온다는 식으로 피부 발진부터 안과,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고요. 글을 올린 주민들은 붉게 충혈된 아이의 눈과 발진이 올라온 피부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임시 거주시설에 있다 귀가한 아파트 주민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알레르기와 호흡기, 두통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입주민들이 많다면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세대들의 걱정이 크다고 했습니다. 입주민이 전하는 전기차 화재 아파트 상황 들어보시죠. 일단 아기들이 아직 어린 집들은 안 들어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기들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지금 다들 막 보면은 2차 피해가 다 우려되고 있다. 일단 알레르기가 일단 가장 심하고요. 두드러기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호흡기 쪽으로도 이제 많이 병원을 많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침이 자꾸 산발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두통이 너무 심하다. 두통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저렇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 분진, 그러니까 화재 사고 때 생긴 이 먼지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면서 진화에만 8시간이 넘게 걸린 대형 사고였습니다. 당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해 연기 흡입 등으로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여파로 화재 후 아파트 집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에 쌓인 분진에서 배출된 유독물질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전문가들은 화재 후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이 검출될 수 있다면서 이런 유해물질에 오래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등 특히 어린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화석 교수 설명 들어보시죠. 전기차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이 되면서 그 배관이라든가 틈새 이런 걸 통해서 세대 곳곳마다 거름이 다 붙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산이라든가 톨루엔 이런 그 피부 조직이라든가 호흡기 계통에 아주 유해한 가스가 다 세대 내로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 이상 피부 조직이라든가 호흡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일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 이후에 청소 작업이 끝나서 이제 집에서 살만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재민 시설에 있던 주민들 귀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분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담당 인천 서구청에선 지난 8월 10일부터 이 아파트 각 가구에 대한 청소를 지원했고요. 피해가 심했던 세대들은 개별적으로 도배나 바닥 공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피해가 또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분진이 스며든 부분들을 모두 청소하지 못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일부 주민은 세탁업체로부터 미세 분진이 섬유 깊숙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 아이들 옷은 버리는 게 낫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고요. 초등학생 자녀들을 키우는 한 주민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벽지와 바닥 공사를 새로 했지만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유해가스 농도가 나왔다면서 여러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한 달간 더 집을 비워둘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분진으로 인한 곤란한 상황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불이 난 지하주차장 일대에선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특히 유독가스를 지상으로 빼내는 배풍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청소를 하더라도 계속 집안으로 분진이 쌓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주민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화장실 점검구에 분진이 쌓여 손가락으로 글씨가 적힐 정도였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마음 편하게 창문 한번 열기 어렵다고 토로했는데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주민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저희 그 아파트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동마다. 거기서 이제 올린 거 보시면은 여전히 분진이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 그리고 화장실 그 위에 그 천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열어봤더니 거기도 다 분진인 거예요. 그 지하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어야지 전체 청소가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분진이 날리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다들 되게 초예민 상태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요. 이 사고가 난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아직은 유연해 보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도 지금 많다는 거고요. 어쨌든 집으로 돌아간 주민들 분진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피부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 호소하는 상황인데 아직 뭐 정확한 원인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이미 한 달 동안 이재민 생활을 해온 대부분의 주민들은요. 계속 분진이 쌓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임시 대피소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된 겁니까? 네, 지난달 30일로 운영이 종료된 상태고요. 인천 서구 측에 따르면 추가로 운영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 아파트 현장에서는 이 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민원 대응반을 계속 운영하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들은 그동안 신속한 복구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 전문성을 갖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아직 일상을 모두 회복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아파트 안전 진단과 설비 점검, 유독가스 유해성 조사 등의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또 지자체가 나서서 화재 피해로 인한 숙박비, 식비 같은 2차 피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 집을 떠나서 피난살이를 해야 했던 이 전기차 화재 주민들 집에 돌아간 뒤에는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또 피부 발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분진으로 인한 게 확인된다면 이에 피해 보상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보상 주체는 또 누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보상 범위는 또 어떻게 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화재로 전소된 차량에 대한 이 지금 배상 절차는 가입한 보험사 중심으로 가고 이제 이 보험사가 벤츠나 중국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생한 이 후발 손해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이 화재 보험 등을 통해서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범위 자체가 화재보험이 이 보상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재도구나 이걸로 인해 발생한 어떤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는 아마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결국 지금 발생한 호흡기 질환이니까 피부 발진 등의 어떤 신체상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재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벤츠사라든가 중국 배터리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실제 화재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 때문에 실제 지금 받고 있는 피해 전체를 배상받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